세월이 좋아졌어. 자, 오늘 적분 마지막 단원입니다. 적분.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적분이라는 건 어떤 넓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정적분이라 함은, 예컨대 이렇게 fx가 있고, 너가 a가 있고 b가 있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넓이 s. 그러면 s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너는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얘 같은 경우 이제 fx가 다 양수일 때. 만약에 fx가 양수인 부분도 있고, 뭐 음수인 부분도 있는, 예컨대 이런 모양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여기가 a고, 똑같이 여기가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를 a, 너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사실은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얘는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을 여기를 이제 너를 c라고 할게요. 너가 a 부터 b까지인데 여기가 c. 자, 적분 구간을 나눠서 본다면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을 했을 때 이 fx에는 사실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a라는 거는 이 넓이긴 한데 정적분을 했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이 분명히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a라는 넓이에 맞죠? 그냥 b라는 부분은 그냥 해주면 되죠. 너는 이렇게 c부터 b까지. 너가 그냥 fx 이렇게. 근데 내가 언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언제는 마이너스를 안 붙였단 말이지? 그 기준이 뭐야? 내가 언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함수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함수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절대값 fx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는 a부터 c까지 절대값 fx랑 c부터 b까지 절대값 fx로 합친다면 그냥 한 번에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에 대한 정적분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x축이랑 보통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많이 물어보는데 x축과 그 다음에 x는 a, x는 b, 그리고 fx 요것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저와 같은 형태로 이제 구해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 그러면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x축뿐만 아니라 사실은 y축과도 둘러싸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고 너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가 y축이고 역시 너가 a고 너가 b에 너는 근데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지금 이 함수를 루트 y는 루트 x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너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y제곱은 x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죠. 동일한 관계식이지 사실은. 그지? 그 중에서도 y는 그 중에서도 양수인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동일한 관계식이에요. 그럼 내가 이 적분 구간의 넓이를 이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너를 s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도 적분을 할 수가 있냐면 s는 a부터 b까지 원래 저 방향은 내가 x축의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죠, 그죠? x축 방향으로 적분한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정적분 x 빠졌다. x에 대한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함수 f도 x에 대한 함수였어요. x에 대한 함수를 x로 정적분하겠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 값들이 요 방향으로 서 있지, 그지? 함수 값은 요게 함수 값이지, 요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분들을 x쪽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요런 상황인 거지. 예컨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넓이를 이런 것들을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만 자를 수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이런 선분들을 모을 수도 있죠. 똑같은 넓이를 관찰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값들을 모으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린 이런 녀석들은 사실은 뭐냐면 이 점의 각각의
x좌표에 해당하죠. 그죠? x값이죠. 근데 그 x값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x값은 y 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함수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y제곱을 y에 대해서 정적분을 한다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y에 대한 함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어떻게 봐도 전혀 상관이 없냐면 야, 도대체 세로 방향이 y축이고 가로 방향이 x축인 건 누가 정한 거야? 뭐 누군가가 정했겠지, 그지? 하지만 꼭 그렇게 돼 있을 필요가 있어? 나는 그냥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해.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해. 그럼 y에 대한 함수 y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y제곱은 x.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너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겠대. 그랬을 때 요 넓이에 대한 얘기야. 어때? a부터 b까지 y축 방향으로 y제곱을 정적분을 한다라고 봐도 전혀 상관은 없죠. 즉 내가 꼭 y축 방향이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 방향으로 적분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름 자체를 y축을 x축을 이름을 바꾸고 y에 대한 적분 자체도 이쪽 방향으로 적분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 그냥 우리가 적분 변수만 달라지는 거죠. x를 y로 바꿨고 이 적분 변수 자체도 이제 함수 변수를 y로 바꾸고 적분 변수도 y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방식이 가능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언제 쓸 수 있냐면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곡선으로 사실은 두 함수로 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쪽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있고 예컨대 gx가 이렇게 있대. 그랬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본다는 건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맞죠? 그럼 너를 교점을 찾아야겠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려면.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의 경계인 너를 A, 너를 B라고 놓을게요. 먼저. 그래 놓고 어느 함수에서 어느 함수를 빼는지는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보통은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뺍니다. 왜? 그래야지 양수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볼게.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나는 세로의 h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너를 hx라고 표현을 해보면 hx는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a랑 b에서 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a랑 b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서로 뺀 함수를 차이 함수라고 불러요. 자, 차이 함수에서 fx와 gx의 관계는 hx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hx와 x축이 이루는 관계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fx와 gx가 ab에서 만나고 있지. 그러면 hx는 x축과 ab에서 만나는 거예요. 즉 사실은 hx는 얘가 지금 너랑 너랑 같다가 너의 교점이자 너를 이항시켜서 hx를 써봤다면 사실은 이항시켰을 때 hx는 0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0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냐면 y는 0이라는 거는 바로 x축이죠. 즉 관계 자체를 fx와 gx가 서로 만나는 걸 관찰해도 되지만 fx에서 gx를 혹은 gx에서 fx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놓고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y는 0과 만나는 관계를 관찰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뺀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봐.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정분값 입장에서는 너에서 너를 빼고 정적분을 해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x축이 편의상 이 정도 높이에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의 높이에 있다면 gx라는 걸 정적분을 했을 때는 값이 이만큼이 나올 거야. 맞죠? fx라는 걸 정적분을 했을 때는 값이 얘가 나올 거예요. 이만큼. 맞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넓이 여기를 s라고 부른다면 s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먼저 fx를 정적분을 하고
다시 A부터 B까지 GX를 정적분을 해서 빼버리면 정확하게 보라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노란색이 남아요. 이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합칠 수가 있죠. fx에서 gx를 뺀 함수로 한 번에 합칠 수가 있어요. 왜?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맞죠? 근데 네가 누구라고? 네가 바로 hx죠. 즉, 나는 처음부터 함수를 서로 뺀 다음에 그 뺀 함수의 근을 찾고 그 근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정적분 값을 해주면 걔가 바로 두 곡선이 둘러싸인, 두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구나예요. 얘는 함수가 어떤 형태가 됐건 상관은 없어요. 이처럼 뭐 곡선의 형태도 상관없고 직선이랑 뭐 함수랑 만나는 것도 상관없어요. 함수랑 만나는 상황은 항상 서로 뺀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gx보다 계속해서 크지. 그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서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죠. 너가 fx고 너가 gx일 수 있잖아. 뭐 이 경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 부분 전체를 말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를 편의상 여기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너를 서로 뺀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fx가 위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엔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즉 얘가 hx f에서 gx를 뺀 hx인데 hx에 대해서 요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너가 a, b라고 한다면 근데 요거 x축이랑 h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까 넓이 공식 어떻게 쓴다고 했어? 요거 hx를 정적분 하긴 하는데 그냥 정적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뭐 어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고 싶다면 항상 최초의 교점, 최초의 근을 찾고 마지막 근을 찾고 처음 근부터 마지막 근까지의 적분을 하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시면 끝.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hx가 바로 넓이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넓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함수를 서로 빼서 넓이를 관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가장 기본이고 그럼 이제 어쨌거나 앞에 우리 정적분에서 썼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적분끼리 뭐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적분과를 나눠서 적분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저 차이 함수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요 서로 뺀 함수를 내가 다른 기본적인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넓이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선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공식. 넓이 공식이라 함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자 먼저 이차함수.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너가 이만큼 그 넓이 공식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선분의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한다면 요 선분의 길이는 항상 뭐냐면 두 근의 차이예요. 두 근의 차이. 넌 항상 두 근의 차이예요. 를 L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고차량 계수가 A짜리 이차함수의 형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항상 넓이 S는 뭐라고 쓰냐면 2 곱하기 3분의 절대값 A의 선분 길이의 3승 이렇게 써요. 2차식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넓이라는 건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 2차식은 3차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L의 3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3차식의 넓이 공식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2차식에서의 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이런 거 직선이랑 교점이 있을 때 이런 거 너가 ax제곱 너가 mx 플러스 n 그럼 잘 생각해봐. 너에서 너를 빼면 얘가 바로 저 그림이지. 맞아?
너에서 너를 빼면 어차피 쟤는 2차식이잖아. 그리고 근이 너고. 근데 다만 L이라는 건 항상 어디라고? L이라는 건 두 근의 차이가 L이에요. 이만큼이 L이지 애들이 갑자기 선분기류라고 하니까 요만큼을 선분기류 L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근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둘의 차이 함수를 생각을 하면 돼. 둘이 함수끼리 서로 뺐다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다.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건 어때? 자, 너가 ax 제곱이고 너는 a 프라임 아니 b라고 하자. b x 제곱.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넓이 공식 할 수 있죠. 얘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라 함은 이만큼을 내가 L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차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어찌됐건 두 함수를 서로 빼서 구하는 거란 말이야. 서로 뺀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쟤랑 넓이 공식이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너의 최고차항 계수가 A인데 직선을 빼더라도 최고차항 계수가 유지되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어때? 이차함수끼리 빼면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너는 넓이 공식이 달라져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겠어? 너의 최고차항만 달라지겠지 뭐. 그래서 서로 최고차항끼리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넓이 공식들 2차 함수에 대한 거고 아이고 미안.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항상 임의의 점, 이 함수 위에 임의의 점이랑 꼭지점, 이 두 점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모든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봐봐. 너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A 짜리인 이차함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평행 이동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의 어떤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편의상 t라고 합시다. 자, 그때 이만큼은 얼마라고 항상? t제곱인데 최고차항이니까 a t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넓이 얼마일까? 너랑 곱하면 AT의 3승이 되겠죠,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를 싹 연결을 합니다. 자, 너를 이렇게 연결하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뭐냐면 너의 넓이 비가 1대 2대 3이 돼요. 이렇게. 이게 항상 성립해요. 이게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방금 전에 요거 넓이 공식, 이거 넓이 공식 방금 배웠는데 이거는 요 함수에서 얘를 빼면 되죠, 맞죠? 그럼 선분 길이가 t지. 그게 t를 저 식에다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6분의 1 a t의 3승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6분의 1 at의 3승이야. 근데 전체 넓이가 at의 3승이죠. 그러니까 너는 전체 6분의 1이야, 맞지? 근데 이렇게 딱 나누면 요 직각 삼각형은 당연히 전체의 절반이 되겠죠. 그럼 넌 전체 6분의 1, 너가 전체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이 되죠. 나머지 이쪽이 전체의 또 다시 절반이 되죠. 그래서 요거 비율 관계 그냥 암기하세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 접선이 있어요. x는 1에서의 접선이 있대. x는 1에서의 접선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x가 2일 때 돼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거 넓이 구해달래요. 얘는 그냥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칠게.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에다가 요 직선을 접선을 구해서 뺄 수 있죠. 접선을 뺀 다음에 요 함수 빼기 접선을 0부터 2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며 기본적으로 함수끼리 서로 빼고 절대값 씌우고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이거를 차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 점에서 두 함수가 접하고 있죠. 맞죠? 두 함수의 관계는 너에서 너를 뺀 차이 함수 입장에서는 그 차이 함수와 x축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요 x제곱이라는 함수랑 요 직선에 해당하는 mx 플러스 n이 x는 1에서 접하고 있거든? 그러면 너 빼기 너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접하게 돼서 너가 사실은 x-1의 제곱이 되는 함수에 넉백이 나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거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달래네. 그러니까 요만큼이네. 맞지? 요거 1이지? 너가 1이면 너도 1이겠지? 쟤 때문에. 그럼 이거 넓이 1이지? 맞지? 그럼 얘는 전체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그럼 너도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2지? 답은 그냥 3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 함수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기본 넓이에 대한 비율 관계 정도만 있어도 이런 상황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가장 어리석게 푸는 방법은 뭐겠니? 너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직접 구해. x제곱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말로 빼. 그 다음에 걔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 물론 그렇게라도 풀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귀찮죠. 일단 1에서의 함수값 너는 그럼 1,1을 지나고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 해갖고 뭐 기울기가 2짜리 직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걔를 또 빼고 또 적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차이 함수를 바로 이 비율 관계까지 적용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넓이 공식 중에서 이차함수에 대한 어떤 비율 관계와 넓이 공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3차함수 넓이 공식인데, 참고로 2차함수 넓이 공식과 3차함수 넓이 공식 중에서는 2차함수 넓이 공식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3차함수는 가볍게만 보세요. 가볍게만. 이쪽 단어에서는 2차함수 넓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넓이 공식들은 선생님이 다 써놨어요. 지금 거기 보면 넓이에 관한 특수 공식들 해갖고 뭐 써있지. 베타 빼기 알파를 그냥 L이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 안 써도 됩니다. 거기 중에서 어디를 보냐면 괄호 4번에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밑에 s1 더하기 s2는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a, a의 제곱, b의 제곱, 2a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이죠. 이건 선생님이 만든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a 혹은 b가 0이 될 때,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을 때 두 가지 상황이 특수한 상황들인데 그 특수한 상황까지를 이제 일반화해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넓이 공식 보시면 자,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둘을 더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선분 길이를 a라고 놓고 이만큼의 선분 길이를 그냥 b라고 놓은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a짜리인 3차 함수. 너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전체는 어떻게 쓰냐면 s는 아까 기본 공식이 2차 함수에서 공식이 2 곱하기 3이었죠. 3차니까 3 곱하기 4를 쓴다고. 분의 절대값 a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뒷부분이 좀 다른데 괄호 열고 a 4제곱 b 4제곱 4차가 되는 이유는 3차를 적분했으니까 4차가 된 거야. 그러니까 2차를 적분해서 L 3승이 됐죠. 걔랑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2ab 괄호 열고 a제곱 b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애들이 가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해 공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형태 자체가 4제곱 4제곱 너가 2ab 제곱 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낯선 형태는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야. 1, 2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계산할 수 있고 너에 대한 변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0이 될 수가 있어. 예컨대 a가 0인 상황. a가 0인 상황이라는 거는 저 선분의 길이가 0인 건 이런 그림이에요. 슉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이에요. a를 0으로 그냥 보낸 극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야, a를 0을 넣어보면 이거 다 0 되지. 얘 0 돼버리지. 뭐만 남아? 얘만 남죠. 즉 그러는 경우에는 그냥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a에 b의 4제곱이 나오겠네. 그래서 아까 우리 넓이 공식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얘를 가르칩니다. 얘를 가르치고 저 상황은 일반화 이제 공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두 번째 a랑 b랑 같을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이렇게 같은 경우 이 상황 그럼 a, b가 같으면 a, b 대신에 그냥 다 a를 넣어버려. 그럼 봐봐. a 4제곱, 4제곱, 2a제곱, a제곱, a제곱이니까 여기서 4a제곱이 나와서 a제곱이 총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니까 2분의 1
절대값 A, A의 4제곱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외워두셔도 괜찮다. 근데 사실 이 기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A0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 밑에 거 A는 B 같다 대입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요건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정적분과 넓이 기본적으로 정적분인데 정적분과 넓이 기본적으로 정적분 값이라는 거는 어떤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지, 그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건 맞는데 함수 값이 음수일 때는 정적분 값이 음수를 따라가고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될 때는 정적분 값도 이제 양수가 되는 형태.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의 넓이를 편의상 A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할게. 근데 이 함수가 누구냐면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정적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너가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 너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 정적분 너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이렇게 쓸 수 있죠. B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의 베타부터 알파까지 아니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역시 정적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봅시다. 미안해. F'이에요, F'I. F'이니까. 그럼 우리가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너를 이용해서 fx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fx라는 함수는 여기서는 극대가 되고 여기서는 극소가 되죠. 여기서도 극소가 돼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4차 함수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도함수가 3차니까. 자, 그러면 너의 의미는 뭘까? 이 정적분 값의 의미는 사실은 f'x를 정적분을 하면 너를 부정적분한 fx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고 서로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해요. 다시 한번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하는데 그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 너의 넓이의 형태지. 즉 다시 한번 도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렇다면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와 연관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a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f 베타 빼기 f 알파 이게 함수값의 차이예요. 맞죠? 그러면 보조선을 좀 그려볼까? 자, 얘가 f 베타예요. 얘가 f 알파죠? 그 다음에 여기가 f 감마입니다. 그럼 봐봐. 알파와 베타의 차이라는 건 사실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이만큼이 a예요. 맞죠? 얘는 b라는 건 마이너스에 너인데 너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의 f 감마에서 f 베타를 뺀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제 안으로 넣어버리면 f 베타 빼기 f 감마라고 써도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f 베타는 여전히 여기죠? f 감마는 너지? 그럼 이만큼이 b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만약에 같다면, 예를 들어 a랑 b랑 같다면 이 fx의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어떤 모양이 되겠어, 당연히? 올라간 만큼과 내려간 만큼이 같은 선대칭, 그런 개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요 넓이와 정적분, 그 다음에 그 정적분을 이용해서 원함수의 상황을 추론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차 함수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너가 fx야.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접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나 봐. f'x가 있고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근을 갖죠. 너 극대극소에서 근을 가져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f'x에 맞죠?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요 넓이라는 거는 너의 넓이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만큼에 해당해요. 맞죠? 이 넓이는 이만큼에 해당해요. 왜냐면 너부터 너까지니까 너부터 너까지의 함수값의 차이 맞지? 근데 이 함수값이 너랑 너랑 차이가 같네. 그렇다는 거 너랑 너랑 넓이가 같네. 맞아요? 그럼 이 상황을 배제하고서도 내가 2차 함수 입장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이 선분 길이비가 몇 대 몇이 되겠니? 이 부분이 몇 대 몇이야? 아니 넓이가 같다고 여기 선분이 길이가 같다고? 아니 요거 요 x좌표 b 얘는 요거의 b랑 똑같잖아. 얘랑 요거 2대1이 되죠. 참고로 수투를 배웠는데 3차 함수에서 2대1을 모르면 수투를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대뜸 2차 함수래.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너랑 너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 너가 0이고 너가 2고 그때 너가 a래.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원래는 정석풀이는 뭐냐면 0부터 a까지 그 함수를 정적분을 한 게 0이 된다예요. 왜 0이 된다 할까? 정적분을 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 값이 뭘로 나오겠어? 당연히 음수로 나오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오겠죠. 근데 너랑 너랑 넓이가 같지.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가 같으니까 다 더하면 정적분 값은 0이 나와요. 왜? 그 정적분 값이라는 건 너부터 너까지 정적분 값이 같다는 거는 당연히 0이라는 거는 너와 너의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정적분 값이 0이 된다는 거는 그 두 점의 함수 값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함수의 정적분 값이 0이 된다는 거는 a부터 b까지 fx가 0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것과 똑같다고.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0인데 그렇다는 건 너랑 너랑 같다고. 이런 상황을 관찰하는 거고 사실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니에 되는 게. 그래서 이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너가 0인 거 물어보겠대. 그래? 그럼 너가 0인 거지. 그럼 너가 0인 거지. 아이고. 이쪽이 0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실근의 개수, 막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뭘 구해? 라지 fx 그린 다음에 내가 a라는 점을 찾고 예컨대 뭐 여기가 a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하나, 둘, 세 개. 이런 x값에 대해서 내가 0이 되겠구나. 여기 찾는단 말이야. 함수값이 같은 걸 찾는 거야. 적분값이 0이 되는 걸 진짜 찾는 게 아니고 적분값이 0이 되는 걸 찾지 않고 너의 부정적분 입장에서 함수값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함수값의 차이가.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그냥 정적분 값이 0이다. 언제? 너랑 너랑 넓이가 같을 때. 이런 모양일 때는 정적분 값이 0이 되는다. 이게 기본적인 정적분과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설명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얘는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그거 필기하고 써줄게. 23분.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와 정적분인데 역함수와 정적분은 거기 개념이 써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함수와 정적분을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필기하면 되냐면 그 3차 함수 밑에 3차 함수라고 써있는 그 정도로만 필기하면 돼요. 역함수와 정적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함수 fx와 너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또 다른 건 뭐냐면 그냥 대뜸 f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함수가 있는데 그 정적분의 값을 뭐 구해달래.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풀이가 전혀 달라요. 풀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fx와 f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겠다는 거는 얘는 진짜 fx랑 진짜 f의 역함수를 그리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함수가 편의상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fx. 그럼 f의 역함수를 그리려면 나는 당연히 누구를 보조선으로 그리냐면 yx라는 걸 보조선으로 그리겠죠. 그죠? 그리고 너의 역함수인 f 역함수 x를 그려줬을 거라고. 이렇게 씁시다. 어느 쪽이 역함수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지.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거 있지, 요거. 요만큼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전체 넓이 s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돼. 그냥 근을 찾아. 근 알파 베타를 찾을 건데 여전히 누구랑 누구의 근을 보는 거야? fx와 f의 역함수의 근을 보는 게 아니라 fx와 y는 x의 실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실근은 원함수와 y는 x의 실근과 동일했어요. 근데 언제만 가능하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게 쓸 수가 있고 fx가 혹시 감소함수가 된다면 원함수와 fx의 그러니까 원함수와 y는 xy의 실근이 꼭 fx와 f 역함수의 실근이 갖는 모든 근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많이 심화된 내용이고 여러분은 어차피 이 증가함수 개형 말고는 볼 일이 당분간은 없다. 이거라도 풀면 된다. 자, 그래서 s는 어떻게 쓰냐면 2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에서 x를 빼면 돼요. 여기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결론 fx에서 y는 x 빼고 그냥 접근한다. 왜? fx랑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2배만 하면 되니까.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대뜸 역함수의 정적분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그냥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얘도 역시 사실은 증가함수의 형태에서만 물어보는데 그림을 보시면 자, 봐봐. y는 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y는 fx.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y는 fx라는 것과 f의 역함수 y는 x라는 것은 둘이 나타내는 사실관계가 똑같아요. 예컨대 너가 1,1을 지나가면 1,2를 지나가면 너도 1,2를 지나가는 거고 왜 아까 썼던 그냥 쉬운 직선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y는 2x라는 거랑 2분의 1y는 x라는 거랑 야 둘이 관계가 다르니? xy의 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죠. 그죠? 그럼 이거를 직교좌표 위에다가 이 점들을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싹 다 모은 게 그래프라는 녀석인데 그러면 너의 그래프와 너의 그래프는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겠죠. 그게 이 접근의 핵심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맨날 뭘 물어보냐면 보통 f 역함수 자체를 접근하라는 문제는 사실은 좀 심화된 내용이고 맨날 어떤 걸 물어보냐면 a가 있고 뭐가 b가 있고 여기가 fa가 있고 여기가 fb가 있겠죠. 맨날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이와 같이 생겼을 때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하고 fa부터 fb까지는 f의 역함수를 정적분을 해볼래?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걸 해달래. 얘는 이 부분에 대한 변형이 핵심입니다. 자, 너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fa부터 fb까지 변수를 바꾸더라도 정적분 값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f 역함수
y로 바꿉니다. y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꿔요. 그럼 잘 보세요. fx라는 함수는 지금 요 그래프인데 y는 fx, f 역함수 y는 x라는 것도 역시 이 그래프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fx에 대해서는 a부터 b까지 요 방향으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원래대로라면 너를 y는 x 대칭시킨 다음에 f 역함수에 대해서 fa부터 fb까지 또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을 했겠지만 너를 적분 변수를 y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돼 있죠. 이게 지금 y쪽 방향으로 적분한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긴 네모에서 네모를 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맨날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뺀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너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너랑 너랑 곱하시고 너랑 너랑 곱해서 서로 빼면 끝. FB, FB 마이너스 AFA 쓰고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fx라는 거를 저렇게 주지 않고 fx를 뭐 그냥 뭐 2차 함수 x제곱 같은 거 줬을 수 있잖아. 그지? 2차 함수 x제곱에 대해서 내가 너의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한다면 역함수 적분 이 부분은 나한테 물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fx 정적분 값만 구하면 너를 이항을 시켜서 얘를 구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fx를 직접 적분을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f의 역함수를 직접 적분하기는 어렵거든. 하지만 fx의 적분값을 이용해서 나는 f의 역함수의 적분값을 거꾸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이와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는 통상 내신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든. 근데 루트 x 적분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물론 미적분 선행했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2학년에서 나온다니까? 문과 애들 미적분 배우지도 않는 애들한테. 이건 뭘 쓰라는 거냐면 역함수 적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너 더하기 자 루트 x의 역함수는 사실은 y, 루트 y는 x라고 한다면 루트 y는 x를 양변을 제곱을 해서 y는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1부터 9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1부터 3에 대한 얘기죠. 맞지? 이게 지금 어디가 어떻게 해당되니까 fx는 a부터 b까지고 f 역함수 x는 fa부터 fb예요. 얘가 지금 fa고 얘가 fb라고. 근데 fx라는 함수는 x제곱이잖아. 얘가 뭔가의 제곱이고 얘가 뭔가의 제곱이라고 사실은. 당연히 1이고 3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라고? 위에 거 곱하고 아래 거 곱해서 뺀 함수인 26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적분하기 쉽잖아. 이항시키면 누가 구해져? 1부터 9까지 루트 x에 대한 정적분이 구해져. 아주 독특한 풀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y축 방향의 적분을 설명을 한 거라고. 이거를 보통 애들이 다 이렇게 푼다고. y는 x 이렇게 막 그려.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해. 막 또. 그 다음에 너가 이렇게 FA고 너가 이렇게 와서 여기고 너도 뭐 이렇게 와갖고 너가 그럼 B네. 그러면 여기네. 여기. 함수니까 이만큼이네. 이만큼이죠. 근데 사실 이 녀석이 누구야? 얘지. 그러니까 이 짓을 왜 병신같이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얘는 y는 x라는 걸 절대로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반드시 그려야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려야 되고 두 번째 용은 y는 x라는 거를 굳이 내가 그릴 필요가 1말의 가치가 없는 그런 문제. 됐죠? 오늘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죠. 암기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공식이 좀 많고.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 좀 풀고 숙제 덜한 거 좀 마무리하고. 자, 키워드. 아이고. 선생님이 아까 방금 보여준 1부터 9까지 루트 x 정적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쪽에서도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한다고. 일단 요 네모에서 네모 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루트 x에 대한 정적분을 역함수로 이제 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거기다 이제 뭐 미지수까지 집어넣어가면서 막 거지 같은 형태로 변형해가지고도 출제를 하는데 그건 이제 내신에서도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할 때. 근데 이쪽 유형 자체가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유형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수능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오늘의 수업은 내가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하나같이 다 공식을 써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잖아. 그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것도 다 알잖아. 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연산을 확실하게 많이 줄여주겠다는 거야. 오늘 이 단원을 하고 나면 항상 2차 함수 기준에서 두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 단원들에 대한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 같은 것들을 얘네를 이용해서 거꾸로 더 쉽게 할 수도 있다. 자, 1번 x제곱 플러스 2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너랑 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 그러면 x축을 기준 항상 더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한 요쯤 있고 2가 한 요쯤 있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만큼에 대한 넓이에요. 맞지?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마일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2에 대한 절대값을 그냥 정적분 한다고. 근데 절대값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거 정적분 계산 못해?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직접 정적분을 해서 푸는 게 초보적인 방식이고 얘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2차 함수 형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의 넓이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에 대한 얘기예요. 2차 함수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넓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죠? 2차 함수랑 뭔가 x축, 뭐 직선, 곡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거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즉 다시 한번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보이는 게 없니? 아니, 이거 빼면 되죠. 이 풀이가 작년 수능에도 똑같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면 얼마나 편해. 사다리꼴에서 그냥 저거 그냥 빼면 되잖아. 저거 넓이 얼마야, 이거? 얼마라고 했어? 공식 2 곱하기 3 최고치 한계수 1 너 3의 3승 끝이잖아.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해?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들어가면 얼마나? 3이지. 너 얼마나? 2 들어가면 6이지. 너 더하기 너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너 끝. 이렇게 푼다고. 정적분을 안 써도 돼요, 전혀. 넘어갑니다. 2번. 너랑 x축을 둘러싸인 부분 볼 필요도 없지. 뭐야?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의 3승이죠. 왜냐면 두 분이 0이랑 2니까. 맞아?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의 3승. 밑에 x제곱 마이너스 4x와 x축. 그다음에 두 직선 너랑 너. 얘는 좀 봐야겠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0이랑 4. 근데 마 1 그리고 3이에요. 마 1은 한 요쯤 있고 넌 3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넓이지. 이렇게 생긴 건 손쉽게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손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냥. 얘는 그러면 x제곱 빼기 4x를 먼저 마일부터 0을 정적분을 합니다. 더하기 0부터 3까지는 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정적분을 해요. 맞죠? 왜냐하면 이 부분 넓이가 이제 정적분 값이 음수니까.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거는 위아래를 서로 뒤집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이 있어.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부정적분을 한 3분의 1 x 3승 빼기 2x제곱을 마일 넣고 0 넣고 3 넣고 0 넣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위에 거 대입한 건 똑같잖아. 0 대입한 건 0이잖아. 즉 너에다가 마일 넣고 너에다 3 넣고 그냥 둘이 더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즉 요거를 편의상 라지 fx라고 한다면 답은 이렇게 나온다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더하기 f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연산은 이제 절대값의 형태를 위아래를 뒤집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가 0이라서 아주 쉬울 뿐이지 여기가 뭐 0이 아니라 여기가 1 같은 거에서도 좀 쉽다고 해. 1을 대입한 거를 2번을 더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경계는 양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1번, 3번, 3-1번. 너랑 너로 둘러싸인 도형이네. 자, 최고차항 찾았고, 너랑 너랑 어디서 만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쓱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즉 그는 1과 4에서 갖고 있죠. 맞죠? 근이 1과 4니까 두 근의 차이에 해당하는 L은 3이 나와요. 답은 역시 2 곱하기 3 분의 1 곱하기 3의 3승 끝.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이런 것들은 아주 쉬워요, 사실은. 밑에 너랑 너로 둘러싸인 거지? 자, 역시 두 곡선이지, 너랑 너. 그럼 얘는 이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이거? 맞지? 그럼 서로 뺐다고 치면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를 써야 돼? 2를 써야죠. 그러니까 식 써보면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자, 그는 얼마가 나와야 돼? 너랑 너랑 같다. 이항시켜보면 뭐가 나오냐면 2x 너가 제곱 더하기 2x 빼기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근이 뭐뭐야? 1이랑 마이너스이니까 그 두 근의 차이가 3이 되겠죠. 맞아요? 3의 3 끝. 답은 그냥 9가 되겠죠.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아무 단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y제곱은 x, 그 다음에 y는 x 빼기 2. 이거는 y를 기준으로 써서 그렇지 이걸 내가 xy를 이름을 그냥 바꿔줘도 상관은 없잖아 사실. 즉 x제곱은 y랑 x는 y 빼기 2랑 이렇게 바꿔줘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근데 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y제곱은 x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곡선이냐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죠. 이거죠, 이거. y축이 이렇게 y제곱은 x. 그 다음에 y 빼기, y는 x 빼기 2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그러면 너랑 너랑 교점이 있을 거라고. 야, 이 부분의 넓이거든? 요거? 그럼 얘도 쓱 돌려서 보면 이거 이차함수 모양이잖아. 이차함수에 요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만 보면 돼? 너와 너의 두 근의 차이만 구해주면 되죠. 최고차항은 얼마야?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지. 1, y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너랑 같다. 식 놓고 풀면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은 y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서 역시 두 근의 차이가 3이 나와요. 너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거든. 그럼 너는 역시 2 곱하기 3분의 1, 3의 3, 3 끝. 바로 2번 루트 x랑 y는 x죠. 루트 x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여기가 1이지. 근데 꼭지점 지나고 있지? 루트 x라는 함수는 y제곱은 x라는 함수랑 사실은 동일한 함수예요. 얼마 계서 당연히 6분의 1이겠죠? 그치? 넘어가서 5번. 우리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그림과 같이 너랑 x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너가 S1, S2. 근데 S1, S2, S3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S1, S2, S3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 3S2가 돼야 되죠. 등차 중앙을 생각을 해보면 S1, S2, S3가 등차라는 건 사실은 양옆에 있는 너를 더한 게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야? 어차피 얘가 두 분을 알지 않나? 지금 내가 마이너스 4가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 4. 이거 오타예요, 오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로 바꿔주세요. 너가 1이고 4지, 1이고 4. 그러면 1, 4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x는 k까지 의 정적분을 구하고 싶네.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k가 있어. 너가 S1이고 너가 S2고 너가 S3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0부터 k까지 너를 정적분을 하고 싶어. 맞죠? 그럼 정적분을 했을 때 항상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넓이들을 가지고 정적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의 정적분은 S1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S2가 나오고 여기서는 다시 플러스 S3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더해주고 얘는 빼게 되잖아. 근데 얘네 두 개 더한 게 2S2야. 실제로 그러면 너의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S1 빼기 S2 더하기 S3 이기 때문에 S2가 나오겠죠.
근데 S2라는 거는 너가 1, 너가 4, 여전히 뭐야?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이 됐죠. 넓이 공식. 그 다음에 6번. 노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 그럼 얘도 뭐 어렵지 않네. X제곱 이렇게 너가 1이랑 3에서 근을 갖고 0이랑 3.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마일부터 2까지. 요거죠? 이거 아까 정적분하는 거 아까 앞에서 했던 2-1번이랑 거의 똑같죠? 정적분 그냥 하시면 되고. 2번은 어때? 바로 2번. 얘는 X 3승 빼기 X지.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는 얘가 축으로가 아니라 그냥 X축으로. 너가 그러면 마일이랑 0, 1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말하는 거거든. 요거 넓이 전체 구해달래. 이거 아까 뭐였냐면 2분의 절대값 A인데 1죠? 그 다음에 너의 4제곱, 1의 4제곱. 그냥 2분의 1. 넓이 공식 알면 되게 쉽게 풀린다. 얘가 언제냐면 너랑 3분 길이가 같을 때, A, B가 서로 같을 때가 2분의 1, A 4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게 쉬워요. 3기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걸 하기 싫다. 그럼 너의 부정적분 생각해볼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 맞니?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여기가 1이지. 그지? 요거 높이 얼마야?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 x 4제곱 형태. 너는 너의 4제곱이었어. 왜냐면 너의 제곱 곱하기 너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4분의 1이야. 맞지? 근데 너의 넓이라는 건 뭐라고?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 너의 넓이는 뭐라고?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약간 여기까지 뭐 그렇다. 자, 잠깐만 봅시다. 자,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너랑 근데 각각의 넓이 B에 대한 얘기죠. S1분의 S2 이런 게 이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는 거냐면 사실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S1, 여기 S2죠. 자, S2란 넓이는 구하기가 쉽니? 저렇게 생긴 넓이는? 교점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얼마일까? 너랑 그러면 2 나오죠? 2? 너는 2x니까 2x 지우면 마이너스 2x이고 플러스 4x니까 근이 0이랑 2가 나와요.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S2라는 거 원래 구하려면 0부터 2까지 요거 정적분하고 다시 2부터 3까지 요거 이차함수 정적분해서 더하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아.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여기 2부터 3까지 요 이차함수를 정적분하는 게 약간 귀찮아요. 그죠?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공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S1이라는 걸 공식을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S1은. 3분의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럼 S2라는 건 넓이를 쉽게 구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S2라는 거는 S1을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전체 요거에서 S1을 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즉 S1 더하기 S2는 똑같은 식인데 3의 3승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S1분의 S2를 물어보는 거니까 양변을 S1으로 나눠볼까? 약분이 되겠죠. 8분의 27 나오지? 1 빼면 되죠? 그치죠? 답은 8분의 19. 쉽죠? 그래서 이쪽은 이차함수와 정적분 혹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절대값 x-1이랑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절대값 x-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그럼 가운데 있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긴 높이가 얼마니? 1이죠. 왜? 얘가 1이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이지. 너가 y는 1입니다. 됐죠?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근데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보고 싶잖아. y는 3은 여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구하고 싶다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긴 도형을 구하고 싶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전체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두 개를 빼면 되죠. 보통 애들이 이거를 막 반 잘라갖고 여기 또 잘라갖고 여기부터 여기 정적분 또 빼서 정적분 그냥 곱하기 이렇게 푸는데 이 단원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수는 절대 그렇게 풀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를 알면 되냐면 이 선분기를 알면 돼요. 맞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야 이게 얼마니? 그럼 넌 얼마야? 여기 이렇게 되겠죠. 넣고 이렇게 연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고 높이를 알면 얘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자동. 그럼 너는 4의 3승이 되겠죠. 6분의 4의 3승 마이너스 6분의 얘는 2의 3승이죠. 곱하기지. 그치죠. 괜찮아? 이거 원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원래는. 통과. 9번 비슷하죠? 다를 게 있어?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너랑 x 플러스 3이 언제 만났는지만 보면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3이죠. 이 양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근해갖고 선분 길이 4짜리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요거 작은 거 선분 길이 1짜리죠. 그럼 또 이걸 거 아니야. 여기는 4의 3종 똑같고 여기만 1로 바뀌겠네. 즉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이게 8, 9번의 답입니다. 너무 쉽죠? 10번 봅니다. 자,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는 형태인가? 봐봐. 여기가 지금 2인데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가죠.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왜냐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x 빼기 얘가 1승이죠. 플러스 2 이렇게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거예요. 이거 넓이 공식 뭐였어? 얘는 3 곱하기 4 분의 1 요 선분 길이의 매제곱. 얘가 a가 0인 순간이죠. 한쪽이 접할 때가. 역시 암기하시면 너무 쉽고 자 11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11번 보시면 근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얘는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3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랑 얘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나봐. 이렇게 접한대. 그래서 요 넓이죠. 근데 너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건 당연히 도대체 교점이 어딜까가 궁금하겠죠. 왜? 나 요거 선분 길이 구하면 공식에다 넣고 때리면 넣으면 끝이니까. 그지? 이거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최고치 한 개수 양수예요. 그림이 맞아요. 얘가 지금 틀렸어. 좀 안 맞는 게 좀 있네. 아까 모두 하나 안 맞았는데? 아, 5번이 안 맞았구나. 아니, 오타가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찌쨌거나? 근데 봐봐라. 얘가 x3승 더하기 x 빼기 3. 근데 이 접점이 1이야. 나는 이거 접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줬어. 되게 쉽게. 비율 관계는 아니에요. 접선과 3차 함수에, 직선과 3차 함수에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일정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날 때 실근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죠? 물론 꼭 실근만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직선은 이차항의 계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근데 이제 실근만 존재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허근이 존재했을 때는 그 허근이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딱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죠. 그럼 너가 1이면 넌 얼마게? 마이너스? 잘 생각해. 접하는 건 중근이에요. 끝이죠. 선분 길이 3이죠. 너무 쉽고 3 곱하기 4. 3의 4. 저 문제를 가장 어리석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 연립을 한다. x좌표를 구한다. 그 다음에 함수끼리 서로 빼서 정적분을 한다. 야, 가장 어리석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근을 쉽게 구한다. 그 다음에 넓이 공식 이용해서 넓이를 쉽게 구한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쪽에선 사실 되게 상식적인 문제들이에요. 12번. 이번에는 너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주겠다. A 값을 거꾸로 구해달래요. 이제까지는 계속 함수랑 함수 줄게 넓이 구해줄래? 근데 거꾸로 함수랑 미지수 하나 줄 테니까 그리고 넓이를 줄 테니 그 미지수를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잡아봐. A는 0과 5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곡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와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이렇게 생겼고 너가 5 그리고 ax는 기울기가 0과 5 사이에 있다는 건 ax는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0일 때가 여기 기울기가 5일 때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지금 현재 5예요.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제 5 나오죠. 그래서 요 사이로 지나가겠대. 그럼 요거 교점 구할 수 있지 않아? 얘랑 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연립해 보시면 너가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x라서 너가 5 빼기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너의 넓이는 자, 넓이 공식 2 곱하기 3분의 최고치한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하면 1, 5 빼기 a에 3승이 얼마? 3분의 32. 딱 봐도 5 빼기 a는 4겠죠, 4. 5 빼기 a가 4니까 a는 1이고 끝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조금 달라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랑 이번에는 x 플러스 a네. 자, 기울기 1짜리. 너가 x제곱 마이너스 5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래요. 너가 3분의 4. 그럼 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너랑 너의 두 근을 모르겠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번엔. 여태까지는 근을 다 알았어. 0, 5 빼기 a 표현할 수 있었다고. 야, 너와 너의 근은 도대체 뭔데? 뭐라고 표현할 건데? 모르지. 모를 때는 주로 뭘로 가? 2차 함수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요. 예? 그냥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쓴다고 그랬어. 주로. 근과 계수 관계를 끌고 갈 거예요. 그마저도 안 되면 못 쓴다고? 그냥 오케이. 자, 무조건 알파 베타 놓고 근과 계수로 끌고 갑니다. 이거 근과 계수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되냐면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3분의 4라는 게 누구냐면 2 곱하기 3분의 1에 요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바로 3분의 4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랑 는 x 플러스 a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a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누가 나? 알파 베타의 합이 나오죠. 합. 알파 베타 더한 게 6 나오죠? 끝이죠? 쉽죠? 그럼 내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주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지. 너네가 공식을 이렇게 쉽게 적용을 잘 못해요. 문제 풀어보면 알아. 그 다음에 13번. 너랑 둘러싸인 녀석이 mx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요. 그때 상수 m에 대해서 1-m에
삼승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1-m의 삼성은 왜 물어보고 있을까? 잘 모르겠고 얘는 -x 제곱 플러스 x라는 함수예요. 지금 그림 자체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좀 전에 했던 12번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가 mx인데 여기 1이거든? 너는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1 빼기 m이 나와요. 아까 쟤도 마찬가지야. 저희가 교점이 오면 저희 왼쪽이 바로 5 빼기 a가 나왔죠. 이항시켜서 그냥 묶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거는 너 대 너의 넓이 비가 2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 대 너의 넓이 비는 오로지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너의 최고차항과 그 두 근의 차이에 의존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두 함수는 최고차항은 똑같아요. 요 선분의 길이는 1이지. 요 선분의 길이는 1 빼기 m이지. 그러면 너의 3승은 1의 3승의 절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2분의 1 끝. 1 빼기 m의 3승 물어보고 있잖아. 넘어갑니다. 14번. 이번에는 너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래? 뭐 또 보지 뭐. 그럼 2차 함수가 있고 얘는 두 근이 마일이랑 3인가요? 마일 3. y는 m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난다는 직선이에요. 그죠? 즉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맞죠? 자,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맞지? 너랑 지금 자, 넓이 공식 쓸 건데 넓이 공식 쓰려면 난 요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돼. 선분의 길이 몰라. 왜? 너랑 지금 현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둘의 근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끌고 가? 근각에서 관계 끌고 가야지. 알파 베타 놓고 그럼 너는 mx 즉 x제곱 마이너스에 m 더하기 x 빼기 3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너의 값이 최소가 되길 바래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너가 최소가 되면 돼요. 소이면 넓이가 최소죠. 맞죠? 왜냐면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니까 공식 그냥 쓴 거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언제 최소일까? 이걸 찾아야지. 베타 빼기 알파는 얘네들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n 플러스 이고 너에다가 이거 뭐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m제곱 그러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이거 4개를 빼면 더하기 10 2가 누구냐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죠. 그러면 무조건 m 값이 얼마일 때 최소야? 마이너스 2에서 최소죠? 맞죠? 끝이네.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야? 2 루트 3이죠. 갖다 놓으면 끝.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2 루트 3이 최소다. 어려? 14번 이거 내신에 나와도 변별력 있는 수준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12-2번을 풀고 나서 14번으로 넘어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요거 띡 주고 갑자기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고2 내신까지 이제 공부를 한 애들도 지금 당장 물어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제법 어려운 난이도예요. 하지만 안 어렵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끌고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안 어려워요. 넘어가서 15번 안 해도 되지? 똑같죠? 16번 한번 봅시다. 자, fx는 너가 x는 1에서 극대값 0을 간다. 1에서 극대값 0 밑줄. 원래는 뭐야? f' 1과 f1이 둘 다 0인 거죠.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위에다 써놔. f1도 0, f'1도 0. 그러면 fx는 거기다 뭐라 써냐면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므로 fx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가 뭘까 당연히. 여기 쓱 보니까 상수항이 끝. 이렇게. fx 나왔죠? 자, 곡선 너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1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뭐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2의 내제곱, 그죠? 선분 길이가 2잖아. 쉽죠? 17번. 이번엔 3차 함수가 두 걸 만족한데 f'x 줬고 2,0을 지난대. 2,0을 지난다는 건 아마 적분 상수를 주기 위해서 준 것 같고 fx의 그래프와 x쪽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 f'x 부정적분 해볼까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너가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x 나오나? fx는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근데 2 들어가서 0이 나와야 돼. 2 들어가면 8 없어지고 플러스 8이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지 않니? 너가 빼기 4지? 앞에 걸 x제곱 묶었더니 x 빼기 인수로 있고 마이너스 4로 묶었더니 또 x 빼기가 인수가 있어요. x 빼기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가 되는데 너가 다시 x 빼기 2의 제곱 x 플러스 2가 되죠. 맞죠? 너랑 둘러싸인 넓이래. 그럼 봐봐. 또 접하는 모양이야. 굳이 안 그려도. 2고 마이너스 2야. 선분기 얼마야? 그러니까 답은 끝. 18번. 너에서의 접선과 곡선 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 그럼 6,40에서의 접선은 뭐 어쩔 수 없어. 얘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얘가 지금 접선이랑 또 다른 곡선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럼 6,40에서의 접선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냐면 y는 6에서의 미분계수, 미분에서 6 들어가면 12가 나오죠. 12x 플러스 4예요. 맞지? 6,40을 지나려면 뭔 소리야? 6,40이니까 12x까지면 12 들어가면 얼마야? 72 아닌 72? 그러니까 빼기 30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x제곱이랑 만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는 0이니까 48에 12 48에 32 두 개 더해서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4부터 8까지 선분 길이 4 나오죠. 답은 2 곱하기 3분의 1 4의 3승이 되겠지. 너무 쉽고 19-1번 할 수 있죠. 선분 길이 얼마야? 2a지 2a 그지? 선분 길이 2a니까 답은 12분의 1 곱하기 2a의 4제곱이 3분의 64 약분해서 구하시면 끝. 내 생각에는 뭐 4 같은 거 될 것 같은데 2a가 그죠? a는 2일 것 같은데 왜냐면 2에 그러니까 4의 4승이 12로 딱 나누면 4의 3승 되니까 64가 딱 나오죠. 그죠? 어차피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너가 극소값을 0으로 갔는데 너랑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극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x축에 접하는 거지 a3승의 값은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보면 되는 거라 그러면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를 일단 미분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3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너가 여기가 1 너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가 3분의 4 아니야? 그럼 넌 3분의 2 아니야? 그럼 넌 얼마야? 2네. 끝이네. 12분의 1 2에 4제곱. 굉장히 간단하죠. 20번은 어때? 너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7일에 fx의 극소값을 구해달래. 너의 넓이가 27이라는 얘기는 너의 최고창의 개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12분의 a 곱하기 3의
4승이 27이니까 A값 얼마 나오니? 12분의 A 곱하기 3의 4승. 그래서 A는 4가 나오죠. A가 4라는 얘기는 봐봐.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2고 1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넌 얼마겠어? 16.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 극소값 물어보네. 답은? 끝. 앞에 거 했던 것들이랑 다 엮이고 엮인다고. 이런 것들이. 함수 아예 쓰지도 않았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함수를 쓰고 함수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게 손꼽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내가 정적분을 직접 손으로 써서 푼 문제가 손꼽아요. 다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있죠 지금. 넘어갑니다. 21번. 너랑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실수 A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봐라. 둘러싸여 있다는 거는 2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만나되 어떤 모양이 될까? 서로 빼면, 서로 뺀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될까? 당연히 3차가 돼요. 3차랑 2차니까. 3차에서 2차를 빼면 3차가 나오죠. 그죠? 근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그 근들의 간격이 서로 같죠.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한번 볼까? 너에서 너를 빼볼게. 아무렇게나 빼세요. x 3승을 여기다 빼주자. 아니지? 마이너스 너랑 플러스 a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자. 그지? x로 묶으면 x 빼기 1 x 빼기 a로 묶이는 거잖아. 즉 근이 0, 1, a야. 이 근의 간격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a는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 그래서 a는 끝. 그 다음에 22-1번. 너랑 둘러싸인 도형이 A, 너랑 둘러싸인 도형이 B, 넓이가 같을 때 밑줄.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x제곱 x 빼기 1을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죠. 넓이가 같다는 건. 왜? 정적분을 했을 때 a는 음수로 나오거든. b는 양수로 나와요. 넓이가 같은 게 더하면 빵이지. 그래서 결론. 식사 볼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1 dx는 0. 그럼 a하고 하나씩 나오고 끝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뭘 이용할 수도 있다고? 너의 부정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처럼 접할 때는. 왜 그런지를 볼까? 너랑 너를 근으로 가는 함수는 아주 독특한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죠. 너의 한 부정적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야, 근데 함수가 높이가 같다는 건 어딜 말하는 거야? 정확히? 여길 말하는 거야.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너와 너의 함수값의 차이가 같다는 거니까 너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사실은. 얼마겠어? 4차 함수 3중근 3대1 그죠? 답은 3대1이니까 얼마? 맞아요. 쉽죠?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역시 너랑 둘러싸인 뭐 넓이가 A, 너가 B, A, B가 서로 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차 함수에서 KX를 빼면 A는 음수로, B는 양수로 나오겠죠. 즉 결론 다시 써봅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괄호 열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KX는 0. 근데 너 대 너의 비례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부정적분을 했다면 함수끼리 서로 뺀 함수를 부정적분을 했다면 당연히 2대 1이니까 너의 교점이 얼마가 돼야 돼? x좌표가 3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럼 너는 3분의 4, 어디에 지나? 대입하면 9분의
8을 지나죠. 그럼 3분의 4, 9분의 8이니까 3분의 4분의 9분의 8이 바로 K값이고 끝.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암산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비율관계 같은 거 쓰면. 정적분을 하려고 했으면 K값을 구해야 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할 수 있고. 23번도 어때? 너 대 너. A 넓이와 너의 B가 1대1에 이번엔. 얘는 좀 다르네. 1대2죠. 1대1인 것만 했어 이제까지. 봐봐.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 얘도 있는 유형인데 뭐냐면 너가 1대2라는 건 사실은 쓱 자르면 너랑 그렇게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요 함수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는 극대, 극소 이렇게 생겼죠. 이 점이 바로 얘가 어디냐면 바로 전 가운데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랑 얘 입장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지. 이 상황이죠. 너의 높이랑 너의 높이가 같은 거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 점대칭인테가 1대 루트 3. 비율관계 쓰시면 쉽게 구한다. 왜? 여기가 x가 여기가 2니까. 그럼 여기가 x가 2면 요 녀석이 나오거든?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루트 3분의 2가 돼요. 이 자리가. 즉 이만큼이 루트 3분의 2. 즉 너라는 점은 2 빼기 루트 3분의 2. 너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2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각각의 근이 너랑 너가. 이 선분 길이가 루트 3분의 2니까. 근데 최고차항수 1자리잖아. 그럼 x 빼기 너랑 x 빼기 너랑 곱한 게 x제곱 x 플러스 p라는 거지. 즉 뭐라는 소리야? 그냥 너랑 곱하라고. 즉 p는 뭐겠어? 켤레지? 4 빼기 3분의 4지. 끝. 답은 3분의 13이 나오나요? 오늘 문제 풀이는 굉장히 풀이 자체는 짧죠. 공식을 쓰다 보니까 이만큼 많은 문제를 엄청 연산도 필요 없이 거의 실수할 일이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24번 너랑 fx의 역함수가 있는데 두 곡선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3차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개형이 돼야 돼요. 맞죠? 이게 지금 25번이랑 그림이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나는 fx와 g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고 싶은데 그거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까지. 근데 둘의 교점을 구하려면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려면 사실은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3승 y는 x 이항시키면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지. 플러스 2는 0.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에다가 한번 아무거나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떠니? 딱 되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교점 갖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말고는 근이 없어요. 왜?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보이죠? 얘네가 지금 2차 함수의 개수인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지금 현재 얘네가. 즉 더 이상 근이 없어. 마이너스 1일 때만 근이 있다고.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자. y는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나간다고. 그럼 fx라는 함수 대충 뭐 이렇게 그릴까? 뭐 이렇게 생각다 칩시다. 그럼 너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는 어디쯤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뭐 이쯤 지나가야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가 만약에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너의 역함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돼.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랑 너를 연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으면 요 직각삼각형에다가 요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얘를 구하기가 좀 불편해 사실. 그래서 fx랑 일단 누구랑 근을 갖는지를 봐야 되냐면 요 직선 어디서 근을 갖는지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x 너가 플러스 2 요 근을 찾아야 돼 일단. 얘가 지금 어디쯤에 있을지. 내 생각엔 왠지 2,0 같은 데 있을 법한데 2 한번 넣어볼까? 아니네. 0,2다 0,2. 얘 0,2 지나간다. 그죠? 사실은 여기 위로 지나가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fx예요. 봐봐 이쪽이 fx. 근데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사실 전혀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넓이 구해. 요거 이거 구하기는 쉽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f에서 yx 빼고 걔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지. 이거 마일 0 정적분 하시면 돼요. 이거 정적분 값이 뭐가 있을 거고 얘는 무슨 도형이야? 직각 이등변이잖아. 이거 누가 못 구해? 이거 얼마야? 1, 2, 2분의 1. 너는 1. 즉 너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되죠. 그 전체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계산하시고 끝. 괜찮아? 25번 완전히 동일합니다. 넘어가서 26번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1부터 2까지 fx dx랑 2부터 4까지 gx 역함수 정적분을 구하고 싶대. 근데 f1이 2고 f2가 4인지만 보면 돼. f1 2라는 거 맞죠? 대입해보면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1부터 2까지 fx랑 2부터 4까지 f 역함수죠. 근데 이거 y로 바꿔줄게.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원래 누가 돼야 되냐면 f1이 돼야 되고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 f2가 돼야 된다 원래. 요 식을 내가 써먹으려면. 되니? 해보면 f1 들어가면 2 나와요? f2 들어가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게 출제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러면 결론 2개 더한 건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뺀다고. 왜?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는 거거든. 그치? 8 빼기 2는 얘는 암기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밑에도 어때? 밑에는 뭐가 되는 거야? 너의 역함수가 gx래. 이번에는 너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달래. 그래? 그럼 봐봐. 일단 f1이 a거든? f2가 b야. 그러면 요 50이라는 거는 여기다 그냥 쓰자. 50이라는 거는 위에 것끼리 곱하고 아래 것끼리 곱해서 뺀 2b 빼기 a죠. 맞아? 근데 a라는 건 f1이 a고 b라는 건 f2가 b야. f2를 갖다 대입해보면 k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않니? 얼마 나오니? 8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4죠. k 더하기 14예요. 그럼 2배 k 더하기 14 마이너스 a라는 건 1의 함수값이야. 즉 3 더하기 k 맞아?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0이네? 너무 쉽죠?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